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바로 정갱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정갱이 이제 생선회 한번 올렸었죠. 근데 요즘 그때 말고 또 요즘에 정갱이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한 500g 정도 될 정도로 크거든요. 요즘은 뭐 700g짜리도 있다고 해요. 더 큰 것들. 네, 그래서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활정갱이 회였어요. 근데 오늘은 초절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손질부터 이제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늘을 제거해 주실 때는 이 작은 과도 같은 걸로 칼 등으로 살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지느러미 제거할 때는 조심하실 분이 작은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꼭 잘라주셔야 돼요. 거기 찔리면 정말 아프거든요. 그 부분 제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배를 갈라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내장이 지방이 엄청나요. 기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지방 들었으면은 네, 이제 살에는 얼마만큼 기름이 있을까 더 기대가 됩니다. 깨끗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척해 주시고요. 이제 대가리 잘라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정갱이는 큰 걸로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살도 많이 나오고요. 기름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뚱뚱해. 뱃살 두께가 엄청납니다. 자, 물기 제거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초조림 할 거라서 물기 제거를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포를 뜰 건데 포를 뜨는 방법은 뭐 비슷해요. 뭐 기본적인 이론에서 뭐 배 등등 배 이 순서대로 하죠. 그런 식으로 하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갱이 그 뼈가 굉장히 연해서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때 딱 보면은 화로회로 그냥 바로 먹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로회도 굉장히 맛이 있죠. 기름이 정말 요새 많아요. 뭐 이번 겨울에 정갱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뼈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기름이 많아서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좀 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칼이 혹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칼 조심하셔가지고 이렇게 포를 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금에 재울 건데요. 소금은 그냥 꽃소금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넉넉하게 이제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바닥에 소금을 좀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정갱이를 이제 켜켜이 소금을 뿌려가면서 쌓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린내 같은 거 날 수 있는 그런 거나 이제 물기 같은 것들이 좀 제거가 돼요. 좀 단단해지죠, 정갱이가. 이렇게 해서 40분 정도 재워준 거고요. 이렇게 보면 좀 물기들이 조금 생겨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소금을 다 씻어내 주시면 되고요. 물기 제거를 잘 해주세요. 이제는 이제 식초에 담글 거라서 물기 제거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산도가 4.6%짜리 이제 그런 사과 식초를 좀 썼고요. 식초는 좀 차갑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 식초로 시메즈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고등어 초절임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조금 자세히 나와요. 지금 요거는 제가 예전에 미리 만들었던 시메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레몬이나 대파나 뭐 다시마나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들거든요. 한 번에 좀 많이 만들면은 그 저장해 놓으면 급할 때 쓰기가 좋습니다. 이제 식초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식초 산도를 한 4.5%한 요 정도 맞춰서 사용을 해요. 대부분 일본에서 사용하는 식초들이 4.5%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키친타올로 덮어주시면은 위쪽까지 다 잘 스며들어요. 한쪽 면당 20분씩 해가지고 총 40분을 절여줄 거예요. 이제 20분 지난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를 조금 걷어내서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식초에 담그는 시간은 조금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하셔도 돼요. 조금 많이 식초에 익히시는 분 아니면 좀 덜 익히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번은 만들어 봐야겠죠. 만들어 본 다음에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0분 더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식초에 다 절여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초는 물로 씻어내지 마시고요. 식초만 그냥 뭐 해동지나 키친타올 같은 거 이용하셔서 닦아내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지 않으셔도 돼요. 씻으면 안 돼요. 네.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저는 하루 정도 있다가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하루 정도 더 지나면 식초가 더 많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식초 강한 거 싫으시면은 이제 바로 해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숙성지에 싸서 랩핑을 해서 하루 정도 놔뒀고요. 뒤에서 이제 제가 탈피할 때 나오지만 아마 지금 바로 했었으면은 좀 더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렇게 잘 밀봉을 해서 하루 정도 있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지난 거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좀 더 하얘졌죠. 그러니까 식초로 살이 좀 더 익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갈비뼈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식초에 좀 익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칼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결대로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만져보시면 가시가 있어요. 근데 다른 생선처럼 이렇게 자르면은 살에 로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시로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리용 핀셋으로 가운데 가시를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이 핀셋은 보통 한 7-8천 원이면 구매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연어, 고등어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껍질을 탈피할 건데 저는 이제 예쁜 그 은빛이 났으면은 했었는데 이게 같이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벗기고 할까 그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껍질을 좀 예쁘게 살리고 싶었는데 이 탈피하고 나니까 가장자리 노란색 기름 보이시죠? 기름이 엄청나요. 자, 이거는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좀 닦아냈고요. 이렇게 해서 탈피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요 칼에 기름 보이시죠? 전갱이 기름이 엄청나요. 자,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주시면 되고요. 약간 부드러우니까 약간 두께감 있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이 많이 미끄러워요. 기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 썰어봤고요. 전갱이 초절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겉에 하얀색 기름층 보이시나요? 이게 기름층이 어마어마해요. 기대가 되죠? 네, 이거를 이제 먹어봤는데 이제 식감이 이제 전갱이 오래 숙성하면 물컹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컹거림이 아니라 어떤 부드러움, 그냥 무른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드러움이에요. 지방의 그리고 느끼함을 식초가 잘 잡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 식초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사과 식초는 특이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식초로 만든 시메즈 향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시메즈에 레몬을 넣거든요. 그 레몬이 상큼한 맛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과보다는 레몬을 넣은 그 시메즈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거 초절임 먹으니까 맥주가 엄청 땡겨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마셔봤고요. 이 맥주랑 참 잘 어울리는 게 이 초절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장 한번 보시겠어요? 간장이 탁해질 정도로 기름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전갱이 초절임 한번 먹어봤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